네, 이어지는 순서는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 시간 증권가에서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는 이 종목 리포트들 저희가 하나씩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은 IR 분석의 신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수요일 이 시간은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함께 이 시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 리포트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 CJ제일제당입니다. 월드 베스트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종목 리포트인데요. 이번 주는 식음료 유통업종 리포트, 종목 리포트를 시작으로 해서 하나씩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제 이 시간에 이마트를 분석을 해주셨잖아요. 어제 장에서 그래도 또 빨간불을 켜냈더라고요. 저희가 뭐 하루하루 시장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기분이 좋았다. 네. 자, 오늘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면서 내용 바로 들어볼까요? 네, 뭐 우연찮게도 이번 주 이제 음식료 유통 스몰캡 리포트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어제는 이마트를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CJ제일제당을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12월 24일이죠. 지난해. 그때부터 제가 올해 꼭 챙겨보면 좋을 종목, 그리고 참 이 가격대가 오면 매수했으면 좋을 종목으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마트, CJ제일제당, 네이버, 카카오 말씀을 드렸는데요.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 상황이 조금 지수 조정을 받고 있고 국내 미국발 국채금리 여파로 인해서 뭐 나스닥이 또 크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또 상승을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매력도까지도 일부 조정을 통해서 갖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볼 리포트는 삼성증권에서 2월 9일 발행된 월드 베스트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입니다. CJ제일제당은 CJ에서 이제 분할되어서 식품과 생명공학, 즉 바이오 관련된 분야에 집중하는 회사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라면 그리고 세계에서도 이제는 인정받고 있는 일정 부분 최고 수준의 식품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다들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비비고라는 브랜드 다들 보셨을 겁니다. 마트에서 보면 이제 냉동고에 다들 이렇게 들어있는 냉동식품 중 하나의 유명한 브랜드로 이제 발돋움을 했고요. 미국이나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도 인기가 성황리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비고는 냉동 만두 단일 품목으로는 연매출 1조를 지난해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의미하게 볼 부분은 이 1조 원 중에 해외 매출 비중이 65%에 달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의 성장성을 조금 더 크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식품을 한 축으로 보았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한 축은 바이오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료용 아미노산과 그리고 조미료의 원료가 되는 핵산을 조금 바이오 쪽에서는 한 축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리포트에서는 월드베스트라는 단어를 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부분을 먼저 보면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2,966억으로 전년 대비 9.9%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일부분 이 4분기 실적 그리고 20년도 실적이 일부 소폭 하향 조정되는 정정 공시가 나온 부분은 있었는데요. 뭐 그렇게 크게 여파를 줄 만한 부분은 아니었다라고, 그리고 시간 외에서도 그렇게 좀 흐름은 보여지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목표 주가를 지금 62만 원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62만 원을 산정하는 그 이유를 좀 보면요. 바이 보고서이지만 현재 목표 주가는 동일하게 62만 원이었습니다. 60만 원 이상의 목표 주가를 본 리포트들을 한번 쭉 살펴보니까요. 지난해 8월, 6월 이때부터 최초 60만 원 이상의 목표 주가의 보고서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아직 그 상승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에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그 60만 원의 목표 주가를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도 한번 관전 포인트로 삼아 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 주가 유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한 축은 식품이 될 것입니다. 식품 중에서도 만두, 가공식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들 이용하게 된 HMR, 가정 간편식 부분을 좀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간편식은 굉장히 미국 등지에서는 이제 막
시장에 다 배포가 된 그리고 월마트를 비롯한 여러 유통 채널을 통해서 이제 진입을 한 성장 초입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식품의 또 다른 한 축, 바이오 쪽으로 보면요. 돼지 중국에서는 이제 ASF라고 하죠. 아프리카 돼지 열병 여파로 인해서 돼지 사육 두수가 굉장히 줄어들었었는데 19년도 말 기준으로 했을 때에 이제 많이 다시 돼지 사육 두수가 올라왔다. 95%까지는 올라왔다라는 통계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돼지 사육 두수가 왜 CJ제일제당과 연계가 되느냐라고 하면 돼지의 사료를 줘야 되고 먹이를 줘야 되는데 국제 곡물 가격이 연일 치솟고 있다 보니까 이 사료에 첨가되는 아미노산이라는 그런 사료 첨가용 아미노산이 있는데 그 부분이 CJ제일제당이 또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돼지 사육 두수가 회복되고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CJ제일제당에서 사료용 아미노산으로 판매, 매출도 증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식품과 그리고 바이오 이 두 축을 리포트에서도 꼭 찝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은 앞으로 증가하는 기업인가라고 봤을 때에는 일회성, CJ 대한통운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 제외한다 하더라도 간편식 매출 증가가 조금 더 눈에 띄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성장 초입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스완스라는 이제 유통 채널이 있는데요. 이 유통 채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료용 첨가제죠. 아미노산에 대한 부분들 5개 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편식 수요의 증가 그리고 거기에서 효율을 조금 증가시켜서 판촉비에 대한 부분들을 일정 부분 관리를 해서 수익성을 개선을 하겠다. 그리고 해외 가공식품은 성장 초기다. 그리고 중국의 돼지 사육 두수에 따른 사료용 첨가제 아미노산의 매출 강세도 한번 이어볼게 될 것 같은데요. 이 스완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간편식 성장에 있어서 글로벌 매출 비중 65%에 달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유통 채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J제일제당뿐만 아니라 CJ그룹에서도 이 스완스, 미국의 유통망을 갖고 있는 유통업체인데요. 2018년, 19년도 이제 인수에 대한 기획과 인수를 마친 그런 부분입니다. 미국의 대표 유통 채널이죠. 월마트에 진입하는 데 있어서는 스완스가 없었다면 월마트의 그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시켜서 월마트 입점까지 갈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들, 월마트 입점에 있어서는 스완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이야기가 CJ제일제당 관계자로부터 나오고 있는 보도들도 확인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CJ제일제당은 미국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할 때에 특히 미국에서는 코스트코 등부터 초기 그 유통 채널에 신경을 쓴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본다면 징동닷컴이나 그리고 이베이 재팬이 운영하고 있는 큐텐샵이라고 하죠. 큐텐몰에서도 식품 부분 1위를 기록했던 그러한 전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의 실적 키포인트 2가지 중에 첫 번째, 간편식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간편식 수요 코로나19 여파로 조금 수혜를 본 부분들이 한두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형마트에 갔을 때 시식이 조금 까다로워졌고 시식이 불가능한 기간들이 굉장히 길었죠.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판촉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비용 부담이 줄어들었다라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키포인트 첫 번째는 이 식품 분야가 되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들 냉동식품 관련해서 그리고 간편식 관련해서 이용을 안 하다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 시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많이들 접하다 보니까 편리하고 맛도 좋더라라는 평이 있었고 이러한 부분들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이 시간을 시작하기 전에 앵커님께도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앵커님 혹시 만두를 좋아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네.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서 못 먹죠, 사실. 네. 그리고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만두에 대한 소비가 증가를 했는데 한번 이렇게 맛보기 시작한 간편식이나 네. 냉동식품에 대해서 앞으로도 혹 가정이 있으시다면
지속적으로 편리한 제품들을 이용하게 되실지도 여쭤보고 싶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집에서 거의 먹는 시간이 좀 줄어들게 되고 귀찮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점점 더 많이 이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올해 실적이 코로나19 여파로 수혜를 보았다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이 수혜가 이어질 기업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포인트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돼지 사육 두수가 올라가서 그렇게 된다면 사료용 첨가제 아미노산의 매출도 증가될 것이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조미료의 원료인 핵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료용 첨가제는 아미노산,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 사람들이 먹고 있는 그 조미료, 첨가제죠. 그 조미료의 원료가 되는 부분은 핵산인데요. 이 바이오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CJ제일제당은 이 핵산과 아미노산 모두 다 매출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돼지 사육 두수가 올라가면 좋은 이유가 돼지에 대한 사육 두수가 높아지면 당연히 생돈, 돈육, 돼지고기 공급에 대한 부분도 안정화가 이루어질 거다, 가격이 내려갈 거다라는 부분에 의해서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먹는 그 조미료의 원료가 되는 핵산의 같은 경우에는 연 글로벌 시장 규모가 4천억 원 이상인데 그 4천억 원 시장 중에서 60%, 70%가 중국에서 소비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난해 OECD 경제성장률 발표에 의해서 중국이 코로나19로부터 가장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옴에 따라서 결국 이 조미료의 원료가 되는 핵산의 매출 증대, 매출 회복도 올해부터 시작되는 것 아닌가라는 기대감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년 연속 글로벌 핵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CJ제일제당의 또 다른 한 축으로서 바이오에 대한 매출 성장도 조금 기대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적 포인트 첫 번째, 식품에 대한 이야기, 가정식 간편, 가정 간편식 HMR, 그리고 또 하나는 만두에 대한 매출, 글로벌 매출이 이제 시작이다. 아직 시작된 것 아니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축으로 이제 아미노산, 바이오 산업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월요일 보여드렸던 키움증권의 음식료 유통 스몰캡 리포트 중에 한 꼭지입니다. 돼지 사육 두수가 증가하고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사료용 아미노산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중국 라이신, 옥수수, 대두 이러한 시세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첨가제 쪽으로도 더 큰 매출 증대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 정부가 돼지 사육 두수를 증가시키고 있는 이유는 돈가, 이제 돼지고기 공급 가격이죠. 그 가격을 예년 수준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물가 안정 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돼지 사육 두수는 증가하면 증가했지 일부러 낮출 이유는 없어졌다라는 그런 부분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021년에 이제 중국발 곡물 사료용 아미노산의 수요는 점진적으로 강해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모든 리포트에서 동일하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기업을 볼 때에 추세상 바닥인가,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가, 미래에 모멘텀을 꼽으라면 굳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에 대한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진천 공장 공장 가동률은 90%, 85% 이어지고 있다라는 모습들 숫자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만두 판매 점포 입점률도 60% 가까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중국 돼지 사육 두수 좌측이 이제 돼지 사육 두수가 되겠는데요. 이 회색깔 막대 그래프도 굉장히 높게 다시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까지도 보았을 때에 앞으로 이 바이오와 그리고 식품 두 축으로 완성될 매출이 기대가 된다라는 포인트까지도 함께 리포트에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하이라이트를 식품과 바이오 두 가지 부분으로 해봤는데요. 19년부터 굉장히 급격도로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상승도가 앞으로 올해에도
잭팟을 터트릴 수 있을 만한 부분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영업이익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좋은 모습들을 식품과 바이오 두 축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가공식품, 식품 부분입니다. 6.6%까지 상승할 것이다. 19년도에 4%였는데요. 21년도 올해는 6%까지 상승할 그럴 채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전망이 좋게 좀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트상 이제 저위험 구간인가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뭐 지난해 연말부터 추세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요. 올해 이제 저점에서부터 그리고 최근의 저점 그리고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저점을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요. 차트상 저점, 저위험 구간대로 일부 읽혀지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본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의 이 저점 매력도가 있고요. 그리고 어느 구간에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로 평행한 선을 놓고 위로 올렸을 때에 이러한 구간들이 하나 확인이 되고요. 또 수익 극대화를 위한 장기 추세선을 하나 더 그어서 위로 올려보면 이러한 차트가 조금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은 수익 극대화 구간이었죠. 그리고 이 구간도 수익 극대화 구간이 될 텐데요. 이러한 차트 속에서 12월 달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에 참 사고 싶은 구간인데, 사고 싶은 기업인데 어떻게 아직은 조금 고점 영역대에 있기 때문에 참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구간의 차트로 돌이켜본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 구간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이 구간이 저가였다라고 지금은 읽혀지는 차트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추세 하단으로 내려왔던 이 차트 구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수요일 참 음식료 섹터를 시작했는데 지수 조정이 오늘 이 방송을 위한 지수 조정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가격적인 매력도가 굉장히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어제장에도 일부 밑거리를 조금 달아줬는데요. 이 구간의 갭을 메우고 갈 것인가 메우지 않고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보여집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 구간에 대한 최근의 이 바닥 형성 121선 기준으로 되고 있는 그 부분을 봤을 때에는 오히려 이 구간에서 기간 조정이 오는 것 아닌가라는 모습으로도 읽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미래, 먹거리, 모멘텀을 꼽자면 굳이 무엇을 꼽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식품과 바이오 두 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언택트 시절에는 냉동만두, HMR 쪽으로 수혜를 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컨택트를 준비할 때에는 말씀드렸듯이 바이오 축에서 식품용 핵산, 조미료가 될 거고요. 그리고 사료용 아미노산 쪽에서 매출 증대가 기대되는 부분이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각종 리포트들이 60만 원 이상의 목표 주가를 내고 있는데요. 한번 그 부분까지 언제 달성될 것인가 한번 관전 포인트로 삼아도 될 법한 기업이었습니다.